1987년 겨울 15살 소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손에는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울의 중학교로 전학 간 지 한 학기 첫 성적표였다. 소년의 고향은 충북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다. 그런 부모가 외아들을 서울로 보낸 것은 가문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성적표를 펼친 소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전체 52명 중 51등. 거의 꼴찌였다. 수학은 32점, 영어는 28점이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꺼냈다. 50일이라는 숫자 옆에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5와 1 사이에. 그리고 5를 지우고 2를 썼다. 15등. 그것도 어색해 보였다. 결국 5를 완전히 지우고 깨끗하게 2를 썼다. 1등 52명.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셨다. 겨울 추위에 낡은 점퍼 하나 걸치신 모습이었다. 공부는 잘했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적표를 내밀었다. 아버지는 안경도 없이 성적표를 들여다보셨다. 한글도 겨우 읽으시는 분이었다. 1등. 했나? 네. 그날 밤 집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서울 가서 1등 했다고. 아버지는 웃으셨다. 어색하게 하지만 자랑스럽게. 다음 날 아침 소년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아버지가 우리에 있던 송아지를 끌어내고 계셨다. 그 송아지는 작년 봄에 태어난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내년 봄이면 팔아서 소년의 학비를 댈 예정이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잔치해야지. 아들이 1등 했는데. 소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송아지를 잡는 것을 구경하러. 어떤 이는 축하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깝다고 했다. 소년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하고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대로 뒷산으로 달려갔다. 산속 개울가에 앉아 소년은 돌로 자신의 머리를 쳤다. 물속에 머리를 박고 숨을 참았다. 죽고 싶었다. 그날 이후 소년은 변했다. 서울로 돌아가 미친 듯이 공부했다. 잠은 하루 4시간. 수학 문제집을 5권씩 풀었다. 송아지의 눈빛이, 아버지의 웃음이 잠시도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2학년 때 15등이 되었다. 3학년 때 5등.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대학은 서울대 공대. 대학원을 거쳐 29살에 박사가 되었고 35살에 대학 교수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48이 되었다.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다. 부모님 댁을 찾았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 죄를.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는 담뱃대를 입에 물고 계셨다. 아버지, 그때 성적표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네. 1등을 했는디 수학이 32점이더라. 내가 고친 거 알고 있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럼 송아지는 어차피 팔아야 했지. 내 학비로. 그냥 그때 쓴 것뿐이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속인 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셨다. 그날 이후 내가 달라진 것도 봤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송아지 값은 이미 받았어.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으로 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송아지가 아니라 아들의 미래에 투자하신 것이었다. 교수가 된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있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가장 위대한 교육이었다.